다정한 사람이 왜 늘 손해를 보는가? 정약용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똑같이 나이를 먹고 똑같이 힘이 빠져가는데 어떤 이의 노년은 따스하고 어떤 이의 노년은 쓸쓸하다는 것이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나는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을 보았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다.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 했는데 목소리가 높아져 버리고 며느리에게 조언을 하다가 흥분이 되어 관계가 멀어지고 친구에게 진심을 전했는데 오해로 돌아오는 일을 겪는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다. 말수는 적지만 한마디 할 때마다 무게가 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주변이 편안하고 다정하지 않은 듯한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가 있다. 전자는 다정하려다 지는 사람이고 부자는 무심하게 이기는 사람이다. 정약용 선생은 이르기를 다정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긴다고 하였다. 이것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의 반응에 하루가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기려 애쓰지 말고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한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란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란다. 당신의 작은 반응 하나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힘이 된다. 정약용이 18년 유배지에서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길.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된다. 거울 앞에 서면 보이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아무리 오래 들여다보아도 거울 속에는 나밖에 없다. 하지만 창문을 열면 세상이 보인다. 나무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고 하늘도 보인다. 말도 이와 같다. 나만 바라보며 뱉는 말은 거울 앞의 독백과 같고 상대를 바라보며 건네는 말은 창문을 연 대화와 같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없었는가?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 했는데 어느새 목소리가 높아져 있고 며느리에게 조언을 하다가 어느새 설교가 되어 있는 경험 말이다. 그 순간을 떠올려 보라. 당신은 상대의 눈을 보고 있었는가? 아니면 당신의 마음만 보고 있었는가? 전자는 거울만 보는 사람이고 부자는 창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이르기를 말은 활과 같아서 관역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관역을 보지 않고 쏜 화살은 빗나가기 마련이다. 말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보지 않고 뱉은 말은 상대의 마음을 맞추지 못한다. 거울을 내려놓고 창을 열어라. 상대의 얼굴빛을 읽고 상대의 눈빛을 살피고 상대의 호흡을 느껴라. 그때 비로소 당신의 말은 힘을 얻는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다. 말에는 때가 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듯 말에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한 농부가 있다. 봄이 오기도 전에 씨를 뿌렸다. 땅은 아직 얼어있고 바람은 아직 차갑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얼어붙은 땅에서는 싹을 틔우지 못한다. 사람을 대하는 이치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를 잘못 만나면 씨앗이 얼어붙듯 마음에 얼어붙는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없었는가? 자식이 피곤해 보이는데 잔소리를 하고 며느리가 힘들어 보이는데 조언을 하고 친구가 상처받았는데 충고를 한 경험 말이다. 그 순간 상대는 어떤 표정이었는가? 눈을 돌리지 않았는가? 한숨을 쉬지 않았는가? 전자는 때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부자는 씨앗만 믿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말하기를
말은 씨앗과 같아서 땅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땅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씨를 뿌리면 씨앗만 썩고 농부만 허탈하다. 말도 그러하다. 상대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말을 뿌리면 말만 상처가 되고 관계만 멀어진다. 실천의 길은 이러하다. 말을 꺼내기 전 상대의 얼굴빛을 읽어보라. 눈빛이 맑은가? 목소리가 편안한가? 호흡이 고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을 잠시 접어두라. 내가 되면 상대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연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이다. 목소리에는 온도가 있다. 따뜻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녹이고 차가운 말은 상대의 마음을 얼린다.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좋은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높고 한 사람은 평범한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낮다. 전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가 방어하고 후자는 평범한 말을 해도 상대가 받아들인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목소리의 온도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없었는가? 자식에게 걱정되는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며느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의 말투가 거칠어지고 친구에게 아쉬운 마음에 어조가 강해지는 경험 말이다. 그 순간 당신의 진심은 전해졌는가? 아니면 목소리의 차가움만 전해졌는가? 정약용은 이르기를 말은 물과 같아서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말도 마찬가지다. 높은 목소리는 상대를 밀어내고 낮은 목소리는 상대를 끌어당긴다. 생각해보라. 폭포수는 웅장하지만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시냇물은 잔잔하지만 사람이 손을 담근다. 말도 그러하다. 높은 목소리는 웅장하지만 마음에 닿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마음 깊이 스며든다. 실천의 길은 이러하다. 말을 하기 전 깊게 숨을 들이쉬어보라. 가슴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껴보라. 그리고 평소보다 한 톤 낮게 말해보라. 당신의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상대의 마음은 열린다. 이것이 세 번째 비결이다. 한 그루 나무가 있다. 어느 해 혹독한 가뭄이 들었다. 잎은 시들고 가지는 축 늘어졌다. 그때 두 농부가 지나갔다. 한 농부는 나무를 보자마자 물을 주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물을 퍼날랐다. 하지만 나무는 점점 더 시들어갔다. 다른 농부는 나무 옆에 조용히 앉았다. 땅을 만져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의 방향을 살폈다. 그리고 해가 진 후 천천히 물을 주었다. 전자는 조급한 마음으로 나무를 대했고 부자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무를 대했다. 사람도 이와 같다. 감정이 격해질 때 우리는 첫 번째 농부처럼 서둘러 말을 쏟아낸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시들어간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없었는가?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쏟아낸 말. 며느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답해서 늘어놓은 말. 친구가 변했다고 섭섭해서 내뱉은 말. 그 말들이 관계를 회복시켰는가? 아니면 관계를 더 멀어지게 했는가? 정약용은 말하기를 감정이 격할 때는 입을 다물고 마음이 평온할 때 입을 열어라 고 하였다. 이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뜻이다. 생각해보라. 격한 감정 속에서 나온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낳는다. 그 순간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불필요했던 말들이 많다. 반대로 평온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힘이 있다. 적게 말해도 무게가 있고 부드럽게 말해도 울림이 있다. 실천의 길은 이러하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말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라. 깊게 숨을 쉬고
창밖을 바라보고 차 한 잔을 마셔라. 그리고 마음이 잔잔해진 후 천천히 말문을 열어라. 그때 당신의 말은 물처럼 흐르고 상대의 마음은 땅처럼 받아들인다. 이것이 네 번째 비결이다. 북풍과 태양의 이야기를 아는가? 북풍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 세차게 불었지만 나그네는 옷을 더 여미었다. 태양은 따스하게 비추었고 나그네는 스스로 옷을 벗었다. 말도 이와 같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말은 북풍과 같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말은 태양과 같다.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자식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하고 다그치고 한 사람은 자식에게 요즘 힘들어 보이는구나 라고 말한다. 전자는 북풍처럼 상대를 움츠러들게 하고 후자는 태양처럼 상대를 열리게 한다. 당신은 어떤 말을 하는가? 북풍의 말인가? 태양의 말인가? 정약용은 이르기를 말은 강요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힘들 때 누군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고 다그친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오히려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전자는 당신을 고립시키고 후자는 당신을 위로한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며느리도 마찬가지다. 친구도 마찬가지다. 실천의 길은 이러하다. 말하기 전 먼저 물어라. 이 말이 상대를 여미게 할까? 아니면 열리게 할까? 만약 여미게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을 접고 다른 말을 찾아라. 북풍을 거두고 태양을 꺼내라. 당신의 말이 따스해질 때 상대의 마음은 스스로 열린다. 이것이 다섯 번째 비결이다. 깊은 우물이 있다. 한 사람이 돌을 던지면 물결이 크게 일고 한참을 지나야 잔잔해진다. 또 다른 우물이 있다. 돌을 던져도 물결이 작게 일고 곧 다시 고요해진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우물의 깊이다. 얕은 우물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고 깊은 우물은 큰 자극에도 조용히 받아들인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얕은 마음은 한마디 말에도 격해지고 깊은 마음은 여러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없었는가? 자식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며느리의 표정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친구의 반응 하나에 관계를 의심하는 경험 말이다. 그것은 마음이 얕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말하기를 마음이 깊어지면 말이 적어지고 마음이 얕으면 말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마음이 얕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많은 말을 하고 마음이 깊은 사람은 큰 일에도 적은 말을 한다. 생각해보라. 누군가의 말에 즉시 반응하고 누군가의 행동에 즉시 대응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얕다는 증거다. 반대로 누군가의 말을 듣고도 잠시 침묵하고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도 천천히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깊다는 증거다. 실천의 길은 이러하다. 말을 하기 전 3번 숨을 쉬어라.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어라. 그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은 깊어지고 당신의 말은 가라앉는다.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게 받아들이고 천천히 응답하라. 이것이 6번째 비결이다. 밤하늘에 별이 빛난다. 구름이 지나가도 별은 그대로 빛나고 바람이 불어도 별은 그대로 빛난다. 별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별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때문이다. 구름이 무엇을 하든 바람이 무엇을 하든 별은 제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낸다. 사람도 이와 같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자식의 말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한 사람은 자식의 말을 듣되 자기 평온을 지킨다. 전자는 구름처럼 흔들리는 사람이고, 후자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다. 당신은 어디에 중심을 두는가? 다른 사람의 말에 두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에 두는가? 정약용은 이르기를, 사람은 다른 이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평온에서 품격을 얻는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하든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이 품격이다. 생각해보라. 자식이 고맙다고 해서 기뻐하고 자식이 섭섭하다고 해서 슬퍼한다면 당신의 중심은 자식에게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식이 무엇라 하든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당신의 중심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다. 실천의 길은 이러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 다른 사람의 반응인가? 아니면 나의 평온인가?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라. 별처럼 제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빛을 내는 하루를 살아라. 이것이 7번째 비결이다. 정약용 선생이 말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다. 다정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긴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라. 무심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무심함을 차갑게 사는 것으로 오해한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무심함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냉정함이다. 진짜 무심함은 이러하다.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되 귀 기울이고, 상대의 행동에 격해지지 않되 이해하고, 상대의 반응에 상처받지 않되 존중하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무심함이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없었는가? 다정하게 대했더니 무시당하고, 진심으로 걱정했더니 간섭이라 하고, 열심히 도왔더니 당연하게 여기는 경험 말이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는가? 관계를 끊었는가? 아니면 더 다정하게 매달렸는가? 둘 다 답이 아니다. 정약용은 말하기를, 다정함으로 마음을 주되 무심함으로 중심을 지켜라고 하였다. 이것은 따뜻하되 흔들리지 않고 다정하되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생각해보라. 자식에게 다정하게 대하되 자식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것.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하되 며느리의 태도에 상처받지 않는 것. 친구에게 진심으로 대하되 친구의 변화에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무심함이다. 실천의 길은 이러하다. 사람을 대할 때 2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진심은 주되 기대는 버려라. 당신의 다정함은 상대를 위한 것이지 상대의 반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둘째, 따뜻하되 중심은 지켜라. 상대에게 마음을 주되 당신의 평온은 지켜라. 이것이 8번째 비결이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가르친 8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거울을 내려놓고 창문을 여는 것. 상대를 바라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때를 살피는 것. 땅이 준비되었을 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셋째, 목소리를 낮추는 것. 물처럼 낮게 흘러 마음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넷째, 평온을 찾는 것. 감정이 격할 때 입을 다물고 마음이 잔잔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태양처럼 대하는 것. 강요하지 않고 이해로 상대를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마음을 깊게 하는 것. 깊은 우물처럼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곱째, 중심을 지키는 것. 별처럼 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빛나는 것입니다. 여덟째,
진짜 무심함을 아는 것. 다정하되 흔들리지 않고 따뜻하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말을 하기 전 잠깐 멈추어 상대의 눈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감정이 치밀 때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시겠습니까? 다정하게 대하되 상대의 반응에 중심을 빼앗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한 번 뿌리면 거두어 들일 수 없다. 그러니 뿌리기 전 땅을 보고 때를 보고 마음을 보라.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중심이 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빛나기를 바라며 여러분 오늘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